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요즘 드라마가 참 재미있습니다. 몰아서 보느라 눈이 벌겋게 되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고민과 고통을 알 수 있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장애인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는 우리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생각했습니다. 해방이란 말이 사전에서는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1945년 일본 제국주의 강점에서 벗어난 일로 나오지만 우리에겐 후자가 더 익숙합니다. 드라마를 통해 2022년을 사는 이들이 해방을 생각하는 일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해방하고 싶은가?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일은 또 다른 구속이며 장애 아닌가 하는 일들입니다. 장애의 폭을 넓히면 누가 장애란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랑에 애간장이 녹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나라에서 고백하는 날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털보 청년, 돈을 떼먹고 도망간 전 남자친구에게 내 돈 내놓으라고 으름장 한 번 못 놓는 여자, 찌질한 상사의 갑질에도 대꾸 한 번 못하는 비정규직 직원, 모두 감정을 감추고 속이며 사는 이들 또한 장애인 아닐까 합니다. 장애 변호사 우영우의 사랑을 보면서는 장애인의 사랑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영희 작가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에 나오는 장애인,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해방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1급 장애를 갖고도 서강대 교수를 지낸 장영희 작가의 글을 보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 들를 일이 있었다. 어찌나 사람이 많던지 누군가 무심히 내 목발을 툭 건드려서 나동그라지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 구석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딸인 듯 보이는 4-5살 난 어린아이를 달래고 있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막무가내로 떼를 쓰면서 울고 있었다. 그때 마침 나를 발견한 그 여자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저봐, 애비, 너 계속 울면 저 사람이 너 잡아간다 하는 것이었다. 나를 힐끗 올려다본 아이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순식간에 울음을 그쳤다. 소개의 목적을 달성한 여자는 나를 한번 힐끔 보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사라졌다. 황당한 경험이었다. 물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지만 그냥 호기심일 뿐, 우는 아이도 당장 그치게 할 만큼 그렇게 가공할 만한 괴물처럼 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내 모습에 공포라는 의미를 부여했고, 아마도 이제 그 아이는 앞으로 신체 장애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무서운 사람, 내게 해코지를 할 사람을 연상할 것이다. 이렇게 신체 장애에 악이나 공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분명 문학도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읽는童話에서 악당들은 대부분 신체적으로 모종의 결손이 있거나 정상이 아닌 모습을 하고 있다. 헨젤과 그레텔에 등장하는 마녀는 다리를 절고, 럼펠스틸스키는 난장이이고, 보물섬의 롱존 실버는 나무다리의 애꾸눈, 피터팬이 악한 캡틴 훅은 외팔에 갈고리를 끼고 있다. 내친 김에 동화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욱 가까운 만화나 영화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다.
신체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자동적으로 악한 성품이나 도덕적 결핍과 연결되는 예는 허다하다. 70년대의 외파리 시리즈를 비롯하여 하록 선장은 애꾸눈이고 뽀빠이 브루터스는 거인인데다 팔뚝에 커다란 흉터가 있다. 은하철도 999에 등장하는 악인들도 곱추이거나 외팔이거나 모종의 신체 기형 또는 결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디즈니 프로덕션의 미녀와 야수는 단적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외모의 상치로 선과 악의 대비를 시도한 제목이다. 매브리코의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는 근시 노파가 밝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 적이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는 품성적으로도 완벽한 선을 상징한다. 아름다운 여왕은 백설공주에게 사과를 먹이는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사마귀가 나고 허리가 굽어 신체적으로 추한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동화 속에서 착한 일이 보상받는 길도 매우 육체적이다.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고, 징그러운 두꺼비는 잘생긴 왕자님이 되고, 괴물같이 생긴 짐승은 멋진 왕이 되고, 딸을 만난 행운이 완전하기 위해 신봉사는 눈을 떠야 하고, 착한 혹부리 영감은 혹이 떨어져 나가서 정상이 돼야만 이야기가 끝날 수 있다. 소위 고전에 속하는 문학작품에서도 이런 전통은 계속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험한 멜빌의 백경에 등장하는 외다리 선장 에이헤브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도 유명하다. 실제 역사상의 리처드 3세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그의 악한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 조산으로 인해 추하고 몸이 비꼬인 기형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다. 나는 기형이고 미완성이고 반도 만들어지지 않은 채 너무 일찍이 이 생동하는 세계로 보내져 쩔룩거리고 추한 나의 모습에 곁에만 지나면 개들도 짖는다.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을 즐기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기에 나는 악인이 되기로 굳게 마음먹는다. 1막 1장. 얼마 전 어느 대학신문 컬럼의 제목은 철름발이 시성이었고, 어느 일간지 사설에서는 정부 시책을 비난하면서 곱사등이 정책이라는 말을 썼다. 벙어리 삼룡이 백치하다다는 가난과 불운, 비참과 우둔이 상징이고, 우리말에서 소경 코끼리 더듬듯 한다거나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한다는 비유도 종종 심심찮게 사용되는데, 이 모두가 그러한 장애가 갖는 좌절과 능력 부족을 전제로 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어떤 때는 반대로 장애의 극단적인 선의 의미가 부과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한 사랑의 주인공 노트르담의 곱추, 크리스마스 캐럴이 티미도 있다. 얼마 전 TV에서 한 연예인은 어느 장애인 공동체를 방문하고 나서 장애인들이라 그런지 해맑고 천사 같다 고 말했다. 악을 행하기 위해 돌아다닐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지 장애인들이라서 천사 같을 리는 없는 노릇이다. 신체장애는 단지 의학적 케이스일 뿐, 악이든 선이든 모종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또한 인간 치유의 역할을 가진 문학이 한 집단에게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문학의 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몇 년 전 없는 재주로 무리해서 수필집을 낸 적이 있다. 가끔씩 방송이나 신문에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1급 장애 여교수의 인간 승리, 그녀의 치열한 삶 등등으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책을 소개하는 TV 교양 프로그램에서
문인 220명에 의해 설날에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내 책이 뽑혔다고 했다. 시간에 맞춰 TV를 보니 마침 사회자가 내 책을 들고 소개하고 있었다. 서강대 장영희 교수의 내 생에 단 한 번은 자서전적 에세이집입니다. 요새 암 투병 중이라 투병 중 느낀 바를 적은 책입니다. 옆에 있던 여자 사회자가 때맞춰 혀를 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책은 이미 4년 전 내가 암에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때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코미디언이 한마디 거들었다. 그런데 저자 장영희 씨는 1급 신체 장애인이라네요. 순간 세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며 죽은 사람에 대해 묵념하듯이 눈을 내리깔고는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책에 대한 소개는 그게 다였다. 자서전적 에세이니 불가피하게 나의 신체 장애에 관한 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의도는 장애인 장영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인간 장영희에 대해 쓰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암만 생각해도 내 삶이 별로 치열한 것 같지 않다. 아니, 내 삶이 치열하고 감동스럽다면 난 이제껏 치열하고 감동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차피 인생은 장애물 경기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작은 드라마의 연속이고 장애물 하나 뛰어넘고 이젠 됐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쉴 때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 장애가 신체 장애이든 인간관계 장애이든 돈이 없는 장애이든 돈이 너무 많은 장애이든 아무리 권력 있고 부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왜 유독 신체 장애에만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나도 남들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날 사랑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린 아까 그 여자에 대한 궁색한 변이 너무 길어졌다. 고맙습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